중국, 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요, 제가 중국의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하면은 중국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작년 2022년을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혼인 신고율, 중국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1986년 이래로 최저치래요. 정말 중국에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 인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중국은 인구가 많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지금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지까지도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때는 1982년이었어요. 중국에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슈퍼컴퓨터 21대를 포함한 초고성능의 29대 컴퓨터가 동원이 되었고요. 500명의 중국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의 인구조사 프로젝트였죠. 워낙에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1982년 수많은 전문가와 초고성능의 컴퓨터가 모여 추산한 결과 중국의 당시 인구는 10억 817만 5288명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였을까요?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진시황. 진시황 이전에 중국에 살던 사람들은 390만 명에서 137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 이후에 명나라 말기까지 중국에 살던 사람들은 한 5천만 명 수준이었어요. 명나라 말기는 한 1600년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인구는 1850년 4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대요. 이렇게까지 청나라 시대 때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일단은 강희, 용정, 건융이라는 청나라 시대에 등장을 했던 이런 훌륭한 황제들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의술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생산의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중국의 사망률이 감소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 이 당시 중국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네, 5억 4167만 명이었어요. 이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949년에도. 그런데 이후에도 중국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서 약 40년, 1990년에 11억 3368명을 달성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도 중국의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중국 인구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1952년에는 중국 인구의 사망률이 한 17%에 가까웠는데 한 30년 만에 중국 인구의 사망률을 6.3%로 줄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이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만 갈 줄 알았던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 작년 2022년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는 중국의 그 수를 추월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됐어요. 2022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한 85만 명 정도가 줄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갑자기 왜 중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래요. 둘째, 중국의 출산율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의 결혼부터 한번 볼까요? 2022년에 중국의 혼인 건수는 683만 건이었대요. 근데 이게 1986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49년에는요, 중국 여성의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9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성 19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오늘날에는요, 4.1%, 100명 중에 딱 4명만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여성의 대부분이 이제는 다 문맹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는 중국 여성들의 비율을 보면요, 1949년 오직 15%의 중국 여성들만 학교에 들어갔대요. 근데 2017년부터는 99.9%의 중국 여성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을 받는 대학에 입학하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중국 여성은 52.4%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선택, 나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결혼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도 결혼하는 여성들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부 저장성의 작은 지역에서는요, 25세 이하 결혼하는 신부한테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게 뭐냐면요, 이 보상금의 액수가 정말 작습니다. 무려 1,000위안이라고 해서 꽤 많을 줄 알았는데 19만 원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19만 원 주고 너 결혼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결혼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유인책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출산율을 한번 보죠. 중국은 전 세계의 가장 낮은 출산율 10위를 기록했습니다. 1.3명이었는데요. 이는 인구 경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인도는 2.05명이었거든요. 2000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739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 지금은 한 700만 명이 줄어가지고 1062만 명으로 나타났대요. 자, 이렇게까지 중국의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역시 높아지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커리어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월 311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식비, 이런 일반 지출이 56만 원, 유치원은 37만 원, 돌봄 서비스 이런 각종 비용을 더하면 19만 원 등등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평균 여성들의 월 수입은 1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300만 원이라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차죠. 사실 자녀 양육비 말고도 쓸 돈이 많잖아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든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커리어에 대한 부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게 되면요, 꼭 회사의 면접관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특히 여성 지원자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을 yes라고 한다면, 나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채용 확률은 현격하게 줄어들고요. 승진의 확률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곧 무너질 것인가? 싱가포르의 폴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다양한 해결책을 내야 하는 중국의 정부를 구성하는 거의 100%가 남성들이기 때문에 살짝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의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항상 인구가 많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과연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